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로 캠퍼스 정수진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빠르게 총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토익 공부하면서 추가 자료 더 필요하시다면 해커스토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담당한 파트는 5랑 6인데 파트 5는 중상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품사 문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면서 흔히들 이제 3초 문제라고 하는 품사 문제들은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전치사 문제라든지 어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중상으로 잡아봤고요. 파트 6는 중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려운 접속부사가 들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제 문제도 대놓고 힌트가 나온 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파트 6를 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파트 5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5에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좀 올려줄 쉬운 문제들을 먼저 데리고 왔는데요. 일단은 형용사 문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매번 형용사 문제 꼭 출제가 될 거고 그때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자리가 명사 앞이다 하면서 관형명, 소형명 이런 거 세트로 많이 외우잖아요. 오늘도 역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관사랑 요게 명사로 출제가 된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사랑 명사 사이에 형용사 넣는 문제 있었고 제가 여기에 같이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형용사 문제가 하나 더 있기도 했어요. 똑같이 소유격이랑 명사 사이에 형용사 넣는 문제.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부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근에 토익 시험에서 부사 자리 문제가 출제가 되면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가 많이 나오죠. 동사 앞이라든지 동사 사이라든지 아니면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동사 사이에서 동사를 꾸미는 부사 넣는 문제 있었고 또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자동사 뒤에 이제 부사 쓰는 문제 이렇게 이제 부사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시제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시제 문제도 문장의 라스트 대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를 골랐으면 되는 문제가 있었고 역시 이제 시제를 활용한 문제가 이 문제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문제도 next가 문장에 대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ill 중에서 골라주셨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인칭대명사 문제도 보통은 출제가 되죠. 요새 또 자주 계속 나왔던 게 명사 앞에 소유격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오늘도 출제가 됐고요. 등위상관 접속사 문제 하나 또 나왔거든요. either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 보고 or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법한 문제들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명사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일반 명사냐 동명사냐 이런 문제였어요. 이 subscribe라는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빈칸 뒤에 이렇게 전치사 to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구조만으로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살짝 이제 해석을 해봤어야 되는데 앞에 더 넘버 오브가 우리 무슨 뜻이죠? 뭐뭐의 수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독하는 것의 수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구독하는 행위를 우리가 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고 구독자들의 수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답을 1만 명사로 고르는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또 말씀드리는 꿀팁 중에 하나는 토익 시험에서 일반 명사는 답으로 매번 출제가 돼요. 매 시험 일반 명사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동명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구조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해석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토린이 분들, 입문 기본 레벨 듣는 학생분들은 구조 분석이나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는 무조건 난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일반 명사를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부사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빈출 부사 자리, 우리 이제 BPP 사이에 부사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사 자리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오늘 자동사 뒤에 부사 바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이 자동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사라는 걸 모르면 동사 뒤니까 목적어 자리인가? 명사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자동사는 우리가 외우고 시험장에 가는 것으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listen도 이제 자주 쓰이는 자동사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리스닝 시간에 많이 듣는 문장 구조 있죠? listen carefully.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listen 뒤에 바로 carefully라는 부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로 listen이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문장은 실제 시험에서 나온 문장 그대로가 아니고 살짝 이제 바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L이에요.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ing 구조로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일반 명사라고 착각하고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역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수식은 앞에서 뒤에 여러분. 당연히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구조상 가능할 때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경우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말도 작은 책상 이렇게 얘기하지 책상 작은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꾸며주는 말이 일단 앞에 붙는다. 특히 일반 형용사의 경우에는 앞에서 뒤를 꾸미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접속사.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오늘 뭔가 이제 이동수단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되게 친숙하게 보는 게 by거든요. 그래서 뭐 by bus 하면 버스로, by taxi, 택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수단을 얘기할 때 by를 쓰다 보니까 살짝 낚였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버스랑 트레인을 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as well as를 골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어야 돼요. 넘어갈게요. 접속사. 그럼 우리 이제 부사절 접속사 고르는 문제가 또 하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as soon as는 무슨 뜻이죠? 뭐뭐? 하자마자. 그쵸? 그 다음에 ever since. since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가 무슨 뜻이 있죠? 뭐뭐? 이래로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둘 다 부사절 접속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어도 답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뭔가 조치를 취한 거죠. 정전이 발생하자마자 점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한 내용이 문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물론 해석해서 풀 수도 있지만 토익 시험에서 이 since는 여러분 since가 특히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뭐뭐 이래로 쭉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랑 짝꿍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since가 현재 완료랑만 쓰인다. 이건 또 아니지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가 현재 완료랑 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앞에도 그냥 과거 시제로 현재 완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since보다는 내가 얘를 먼저 해석을 좀 해볼까? 라고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하신다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어요. since는 뭐랑 잘 쓰인다고요? 현재 완료랑 잘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자, 그다음 제가 파트 5를 오늘 중상 난이도로 얘기했던 이유가 오늘 전치사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상을 좀 넣었던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요건데 이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셨다면 사실은 수업 시간에 전치사 관용 표현으로 나눠드리는 자료들을 다 못 외우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upon request 하면 요청 시, 요청할 시,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뭐 할 시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upon 대신에 전치사 뭘 수도 있죠? 뭘 써도 되죠? on 써도 돼요. 그래서 upon request, on request 이거 우리가 이제 세트로 전치사 공부할 때 많이 외우기도 해요. on 명사 할 때 뭐뭐 할 시라고 우리가 이런 것도 on arrival 공항에서 많이 보거든요. on arrival, upon arrival 역시 도착 시, 도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세트를 좀 알고 있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 전치사 문제 또 하나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거 사실은 이 어몽을 좀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역시 문제가 좀 바로 풀렸을 거예요. 얘가
뭐뭐 사이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로 뒤에 나와야 되는 명사가 복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among applicants, 지원자들 사이에서, among students,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복수 명사랑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딱 봐도 복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했다. around the Arctic 하게 되면 북극 곳곳에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around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 amon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between이랑 또 구분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between은 우리가 둘 사이를 나누는 느낌이라서 between A and B 요 구조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수량이 둘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일 수도 있지만 둘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학생들도 여럿이고 선생님들도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2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between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개념에 우리가 between을 쓰는 거지 수량이 꼭 둘이라는 건 아니고 among은 둘로 나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아까 전에 예로 들었죠? 지원자들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만 얘기할 때 among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etween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관계대명사. 이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원래 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쪼개보자면 The company hired workers.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다른 문장, 원래 이게 있었던 거예요. Most of them have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독립적인 문장이 있었던 건데 most of them에서 them이 가리키는 건 결국 뭐겠어요? workers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미 앞에 언급된 명사니까 내가 이 대명사에다가 앞에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에다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독립적이었던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고 싶으면 우리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역할, 뭐 대표적으로 and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랑 두 번째 절을 한 문장에 합치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 들어가는 게 맞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우리 인문 기본반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 내용이라서 못 푸셨어도 되고 이제 중급 이상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뭔가 배웠던 기억이 나실 수도 있거든요. 두 개의 독립적인 문장을 합치면서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게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돼요. 사람이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 어휘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또 헷갈렸을 만한 어휘가 요건데요. 이 optimize가 최적화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응 범위를 최적화한다는 거예요. 바쁜 영업시간 동안 뭐함으로써? 직원들의 레벨을, 직원들의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직원을 더 늘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쁜 영업시간 동안 대응을 잘하려면 직원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한다는 게 결국에는 직원을 줄인다는 느낌보다는 뭐 늘린다는 느낌이겠지만 줄이든 늘리든 조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함으로써 대응 범위를 최적화한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상적인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조정함으로써 분석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게 요건데 지금 empower 같은 경우는 권한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위원회가 벤더들한테 권한을 준다. 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새로운 공급자를 결정하기 전에란 말이에요. 결정하기 전에 권한을 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이 몇몇 벤더들을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김진태입니다. 자, 오늘 7월 26일 시험 끝났습니다. 시험 보시면 후회만 남죠. 이거 찍을 걸, 바꿀 걸, 바꾸지 말 걸,
바꾸지 말 걸 생각하지 말 걸. 근데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뒤로 하시고요. 오늘 시험 통해서 얻어갈 게 있어야죠. 전 오늘 파트 7 총평을 담당했고 파트 7 포인트를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총평 강의하기에 앞서서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는 hackers.co.kr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총평 강의와 같은 좋은 무료 자료가 되게 많아요. 토익 공부하는 기간만큼은 계속 들어와서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파트 7 총평 오늘 난이도 먼저 파트 7은 중상입니다. 왜냐면요. 단일 지문, 그러니까 지문 1개짜리 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았고요. 난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균이요. 2중, 3중 지문도 다 똑같죠. 붙여넣기입니다. 지문 길이 평균, 문제 난이도 평균. 그럼 쉬운 거 아니야? 하가 돼야지 라 하시는 분들 그 파트 7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엄청 긴 지문 아무리 짧아야 길고 수많은 단어의 문법 분석해야 되고 막 문제 막 연계 문제 쉬울 수가 없다 해서 이게 평이 했으면 중상 이게 제일 낮은 난이도가 중상인 겁니다. 파트 7은 좀 어려워지면 막 극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파트 7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특히 2중, 3중 지문은요. 표 같은 게 많아가지고 짧은 정보가 많아가지고 읽기 수월했을 겁니다. 난이도야 궁금증 해결하는 거고요. 파트 7은 뭐를 배워갈까?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정답을 나열한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수 있게 3중 지문 1개를 완전히 제 스타일로 재구성해서 문제 지문 풀세트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풀면서 기억 떠올려 보시고요. 이렇게 풀면 되네.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지. 한번 접근법을 챙겨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강의를 잘 듣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PPT가 이게 화면이 좀 작잖아요. 작으니까 한 번에 다 제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밑에 영상 설명란 그리고 댓글, 설명란 또는 댓글 보시면 텍스트 총평이라는 링크 있어요. 텍스트 총평. 들어가시면 이 지문 풀세트랑 문제 풀세트를 쫙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따라오시면 더 잘 흡수가 될 겁니다. 자, 3중 지문 한 개 자세히 볼까요? 오케이. 자, 우리 3중 지문, 또 2중 지문, 다중 지문이나 하죠. 지문 2개, 3개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가장 파트 7 독해를 잘 풀려면, 안정적으로 풀려면 문제 하나 읽고, 다 읽지 마시고 하나 읽고, 보기도 보지 마요. 문제 하나 읽고 지문 와서 쭉 읽다가 그 문제 풀고, 다시 2번째 문제 읽고 지문 읽다가 풀고, 그 다음 문제 읽고 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정성이 있다. 그게 왜 되죠? 왜냐면요. 토익 그 파트 7 이 순서가요. 문제 구성 순서랑 지문 구성 순서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땅땅 한 개 한 개 순차적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 7 허둥지둥 되시는 분들, 독해 문제 풀 때 하시는 분들 어디 읽지? 그러신 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면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이건 2중, 3중 지문, 다중 지문의 포인트인데요. 연계 문제가 꼭 나오잖아요. 지문 2개, 3개 이거 조합해서 푸는 거. 연계 문제 개수 카운팅 하세요. 이거는 실전반 분들도 안 해요. 900점 넘는 분도 안 해요. 그럼 이게 좀 더 나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연계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기억하세요. 2중 지문은 보통 연계 문제가 1개 나오고요. 운이 나쁘면 2개 나와요. 보통 1개입니다. 3중 지문은 무조건 2개 고정이다 기억하시면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자, 이 연계 문제 카운팅 하는 거 플러스 순차적으로 가는 거 기억하시면 잘 풀 수 있다. 자, 오늘 시험 기억 떠올려 볼 겸 한번 3중 지문 세트를 같이 풀어볼게요. 잠깐 시간 멈추시고, 자, 말씀드렸죠? 다시 영상 설명란 댓글에 링크 들어가시면 텍스트 총평 그 지문 세트 있습니다. 기억 떠올려 보시면서 쭉 풀어주시고, 잠깐 멈추고 풀어주시고, 자, 풀었으면 저는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문제 5개고요. 3개 지문이에요. 웹페이지, 오케이. 좀 기네. 그리고 이메일, 오케이. 이메일 좀 안 길고 짧고. 인보이스, 송장이라 하죠. 송장. 어떤 가격 같은 정보 있는 거, 송장. 자, 그 지문 바로 오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문제 먼저 하나 읽으라고 했어요. 봅시다.
1번 문제. What? 무엇이 나타내지니까? 뭐에 관해서? vending이면 약간 좀 자판기 보통 그렇게 쓰는데 vendingman, 기업 이름인 것 같아요. vendingman solutions에 관해서 뭐가 나타내집니까? 웹페이지에서 하고 이제 지문으로 옵니다. 자, 이게 좋은 게요. 또 웹페이지 지문이라고 한정 지어줬죠. 이건 절대 연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단일 지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웹페이지에서 끝낼 수 있어요. 마음 먹는 거야. 자, 연계 문제 카운팅을 하라 했잖아요. 연계가 아닌 겁니다. 마음 편하게 처음에서 뽑아내야지 하고 처음으로 옵시다. 웹페이지. 자, 잘 따라오세요. 너무 길어. 갑니다. vendingman solution. 뭐 기업 홍보하는 건가 봐요. 뭐 주소도 있고요. 번호도 있고요. 자,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자세히 읽을 필요 없는데 한번 봐줘요. 회사 주소가 있구나. 번호가 있구나. 자, 보도록 하죠. 야, 우리 기업에서 우린 제공합니다. for 4개의 state of the art는 최신의 자동화된 vending machine 자판기를 이게 우린 제공합니다. PP가 꾸며줍니다. 어떤 자판기가 디자인 되었대요. 뭐 하려고? 향상시키려고. 뭘 향상시켜요? 너의 in your workplace, 직장 내에서의 생산성과 편리함을 이게 좀 좋게 하려고 우리 밴딩머신 팔아요. 그 다음 우린 제공합니다. complimentary, 무료 배달을 제공하고 그리고 swift, 신속한 셋업, 설치. 이건 무료는 아닌 겁니다. 무료 배달과 설치는 신속한 설치를 제공합니다. 뭐에 대해서? 모든 구매, 4개 파는데 다 해줍니다. 자고 밑에 보시면 이 세부적으로 밴딩머신 모델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지금 다 읽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너무 세부적일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겠어요, 이걸?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연계 지문, 그러니까 연계 뭐 다중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에서 이런 세부적인 게 나온다면요. 이건 100% 연계가 될 겁니다. 연계될 때 그때 와서 한 개 한 개 읽어야지 지금 읽어봐야 기억 안 나. 반면 이 처음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이죠.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받고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끊으신 다음 1번 문제로 오세요. 1번 문제는 저 처음 읽은 데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왜? 1번 문제의 주제가 굉장히 전반적이잖아요. 이 기업에 관해서 나타내진 건 무엇인가? 되게 전반적이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그것은 제공합니다. Free. 무료 배달을 그의 제품들에 대해서. 맞죠? 뭐랬죠? Free. 앞에서는 complimentary라고 paraphrasing 했죠? 무료 배달을 준다며요. free 맞네. A가 정답이네요. B를 볼까요? 그것은 specializes, 전문으로 합니다. exclusively, 독점적으로 완전히 food items, 음식 물품에만 독점적으로 전문으로 한다. 이게 그 뒤에 나올 수는 있겠죠? 관련 내용이. 근데 뭐 앞에서는 몰랐잖아요. 그런 정보 없잖아요. 물음표 띄워주시는 건데 얘는 확실하니까 그냥 A다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순차적으로 간다 했어요. 1번 문제는 지문 앞쪽. 2번은 그 다음. 이거 기억하시면 내가 되게 안심을 갖고 안정적이게 쭉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봐야겠죠. 자, 근데 기억하세요? 이건 연계 문제 아니었습니다. 연계 카운팅 하세요. 두 번째, 무엇인가? What one purpose? 하나의 주제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메일 지문 한정 지었죠. 이것도 연계 문제 아닌 거예요. 써놔 무조건. 단일 지문으로 푸는 거구나. 연계 안 되겠네. 그래야 안정성이 있지. 허둥지둥 되면 더 안 돼요. 자, 이거는 이메일로 와야겠습니다. 선생님, 그 웹페이지 밑에 그 제품 정보 안 읽었잖아요. 나중에 연계될 때 읽자니까요. 그거 지금 읽어봤자 기억 안 납니다. 이메일로 오세요. 이메일 목적은 뭐 심플하겠지 뭐. 갑시다. 이메일로. 너무 길다. 여기 있다. 2. 받는 사람은 짐 스컷. 보내는 사람은 사라 젠킨스만 보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이메일 지문 중요한 점은요. 요 뒤에 이거 이메일 주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보가 꽤 많습니다. 얘는 몰라. 뭐 어카운트 회계 기업인가? 그런 거 직원인가 모르겠고요. 얘는 보니까 밴딩맨. 방금 그 웹페이지 그 기업 관련 그 직원인가 봐요. 이 밴딩맨 기업 직원이요. 오케이. 그럼 고객한테 밴딩머신 파는 뭐 그런 내용인가? 대충 추측해 주시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이런 이메일 지문은요. 이 뒤에 보내는 사람 정보가 있거든요. 발신자 정보. 그거 좀 보세요. 세라 젠킨스 발신자. 고객 관계. 고객 맞네. 받는 사람이. 고객 관계 코어디네이터 뭐 담당자라 하시고. 맞네. 이 기업 직원 맞네. 고객 관련 직원인가 봐요. 정보 획득해 주시고 옵시다. 보죠. 헬로 안녕하세요. I am pleased to 기쁜데 알리게 되어서 너한테. 뭘 알리죠? 우리의 preliminary, 이건 사전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게 먼저 하는 거야. 사전의 사이트, 현장, 뭐 설치하는 현장인가?
현장 평가, 너의 facility, 시설에 대한 어떤 그 현장 평가가 has been 성공적으로 BPP 수동태 완료되었습니다. 사전 평가 끝났어요. based on 뭐에 근거하여? 우리의 현장 검사와 최근 토론에 근거하여. 누구와의 토론이죠? 너와 너의 팀과의 토론에 근거해서 이 정보를 근거해 보니까 우린 결정했습니다. have determined. 뭐를요? 대절. cafeteria. 이 카페테리아 지역 구역이 is이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래요. 뭘 위해서? 너의 새로운 유닛, 밴딩 머신 기계겠죠? 기계를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여기 설치해 드릴게요. 근데 아직 정확히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이제 그냥 정보를 주는 건가? 그리고 3중 지문은요. 이렇게 짧게 남은 거 버리지 마요. 그냥 이왕 읽은 거 읽으세요.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웹페이지에 있는 그 조그만 세부 정보야. 너무 세부적이니까 나중에 보기로 했지만 이런 이메일에 있는 이런 전반적인 정보는요. 얼마 안 남은 건 다 읽어봐요. 짧으니까. 갑니다. 2. 뭐 하기 위해서? move forward. 더 진행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과정, 뭐 밴딩 머신 구매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Would you let us know?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의 preferred, 선호되는 설치 날짜를 알려주세요. 이게 목적인 것 같은데요. 설치 날짜 알려달라고. once, 뭐 하자마자 일단은 PP 확인되자마자, 이 날짜 확인되자마자 우리의 테크니션, 기술자가 방문할 겁니다. 네 사무실을. 뭐 하기 위해서? 완료하려고 설치를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완료하려고 방문 드릴게요. 하고 이메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적 나온 것 같죠? 이제 사전 답사 끝났으니까 이제 설치하려고 하니까 날짜 주세요. 오케이, 2번 가자. 이메일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앞으로 목적 문제에서 보기 토보 정사면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청하기 위해서 설치 날짜 요청하기 위해서 정답이겠죠? 자, B. to process. 처리하기 위해서 환불이 설치하러 가는데 탈락이죠. 보세요. 하나 하고 쭉 풀고 그 다음 풀고 이거 제가 일부러 맞춘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파트 7 풀 때 특히 연계 지문 풀 때 허둥지둥 이렇게 축축축축 가야지 안정성이 있지. 그래 당황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단일 지문이었죠? 연계 문제 아니었죠? 요거 연계 문제 아니죠? 단일, 이메일. 그럼 3번도 단일 지문이면 3중 지문이 아까 연계 문제 2개 나온다 했는데 이것까지 단일이면 이 뒤에 얘랑 얘가 다 연달아 연계인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확률적으로 2개 연달아 연계일 확률보다는 일단 얘가 연계될 확률이 좀 커진 겁니다. 뭐 그렇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좀 가능성은 두세요. 심증은 두자. 많을 수도 있지만. 가자. Which vending machine? 어느 밴딩 머신 모델, 어느 밴딩 그 자판기 모델을 이 기업이 이거 본 것 같은데 아까 이메일 지문에서 받는 사람 짐 스캇이 요 기업 어카운팅이었습니다. 짐 스캇이 근무하는 요 기업이 어느 밴딩 머신을 가장 구매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까 웹페이지에서 있었던 밑에 모델 4개 있죠? 그 밴딩 모델 있었잖아요. 거기랑 혹시 연계될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문제 한 개 한 개 순차적으로 간다 했잖아요. 이게 3번째 지문으로 넘어갈까요? 그 송장 지문? 뭐 아예 안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거의 90% 순차적으로 간다니까? 벌써 3번째로 넘어가면 이 뒤에 있는 4번, 5번도 3번째랑 또 가는 건데 그 확률보다는 일단 요 3번 문제는 혹시 앞에 처음 2개를 연계하는 문제 잡아주고 그리고 4번, 5번은 이 뒤에 쪽 문제니까 3번째 지문 송장과 연결되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2번째 지문의 3개를 보려고 하는 게 맞아요. 다시 그 이메일 지문 그 받는 짐 스캇, JAC 어카운팅 근무하는 뭐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그 직원, 그 기업이 어떤 밴딩 머신을 구매할까요? 일단 얘가 뭘 구매하는지 정보를 좀 봐야 되는데 이메일에 뭐 그렇게 큰 정보가 있었나요? 다시 볼게요. 봅시다. 점수 잡는 해커스.